안녕하십니까. 머니볼의 문화일보 야구 기자 정세용입니다. 이번 영상은 돌아온 한화의 선발 투수 유현진 선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화팬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그럼 영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4월 5일 유현진 선수가 국내 복귀 후 세 번째 등판을 가졌습니다. 충격적인 성적을 남기고 강판이 됐는데요. 4.1이닝 동안 무려 9개의 안타를 내줬고요. 9실점했습니다. 9실점은 자신의 KBO 리그 한 경기 최다 실점 기록입니다. 이날 경기 전 3.7이던 평균 자책점이 8점대, 8.36까지 치솟았습니다. 지난해까지 빅리그에서 2천만 달러를 받았던 빅리그 에이스급 투수의 성적과는 다소 거리가 먼 상황입니다. 오늘 제가 본 포인트 중 하나는 타선을 일단 두 바퀴 정도 돈 이후 유현진의 이 결정구, 그 여러 가지 구종을 어렵지 않게 키움 타자들이 받아쳤다는 점입니다. 유현진 선수 오늘 직구 30개, 투심 13개, 커터 15개, 체인지업 10개, 커브 12개, 슬라이더 11개를 던졌는데 평소와 같이 팔색조 투구를 펼쳤죠. 그런데 모든 구종이 안타를 좀 맞았습니다. 제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고척 스카이돔에서 키움과 한화전을 취재한 스포츠월드의 이희진 기자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희진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혜진 기자입니다. 네, 오늘 고척에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유, 아닙니다. 자, 오늘 유현진 선수의 투구 내용을 직접 보셨는데요. 유현진 선수의 투구 내용 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일단 전체적으로 보자면 극과 극을 달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4회까지는 정말 류현진다운 그런 경기였습니다. 네. 이때까지 안타를 허용한 거는 1회 이주영 선수에게 내준 게 전부였고요. 그렇죠. 또 2회 이영종 선수를 볼넷으로 내보내긴 했지만 네. 이후 병살타를 유도하면서 큰 위기 없이 마운드를 지켰습니다. 네. 문제는 5회인데요. 이 김희집 선수에게 안타를 맞은 뒤에 이영종 선수에게 스트레이트 볼넷을 내주거든요. 이 네네네네. 류현진 선수 하면 워낙 볼넷을 안 주는 투수로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요거 자체가 일종의 좀 이상 징후처럼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이후 불안이 현실이 됐는데요. 이 송성문 선수를 뜬공으로 잡아냈지만 이후 무려 7타자 연속 안타를 맞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실 류현진 선수가 그 7타자 연속 안타를 맞는다는 게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그죠? 류현진 선수의 경우는요. 한미 통산 이렇게 7타자 연속 안타를 맞은 게 이번이 처음이고요. 네. 네, 일단 한 경기에서 91점을 한 것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네. 종전까지는 2012년 7월 18일 삼성전에서 기록한 2이닝 8실점 8자책이 최다 기록이었고요. 네네네. 메이저리그에서도 최다 자책점은 7점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유현진 선수 지금 최근 3경기까지, 오늘까지 3경기인데 무려 안타를 23개를 맞았어요. 이게 9회 이상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말도 나와요. 네, 일단 지금까지 투구 내용을 한번 보자면요. 일단 LG와의 개막전에서 류현진 선수가 3.2이닝 5실점 네. 했습니다. 5실점. 그런데 당시 직구 최고 구속이 150까지 찍었습니다. 사실 다소 힘겹게 느껴졌던 오늘도 최고 147까지 나왔거든요. 네네네. 이것만 보자면 일단 구위 자체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좀 단정 짓긴 개인적으로 보자면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앞서 류현진 선수도 말을 했는데 결국 제구가 아닌가 싶습니다. 앞서 언급을 했다시피 오늘도 이 5회 이영종 선수를 상대로 볼넷을 내줬는데 네네네. 이게 스트레이트 볼넷이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이 중에서는 좀 볼로 판정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네네. 아무래도 좀 스트라이크에 가깝다고 생각했던 공들이 살며시 이제 볼이 되면서 조금 더 좀 적극적으로 승부하려고 들어간 부분이 연속 안타로 이어지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요. 네. 또 모든 것은 좀 상대적이잖아요. 그렇죠. 이날 키움 선수들의 작전도 어떻게 보면 좀 잘 들어맞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다른 때도 그랬지만 특히 5회를 보면요. 정말 빠른 템포의 공격하는 모습이 엿보였거든요. 맞아요. 예. 네, 경기 후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류현진 선수 하면 기본적으로 코너웍이나 커맨드가 굉장히 좋지 않냐. 예. 이 볼 카운트에서 몰리면 정말로 승부하기 어렵다고 판단해서 더 공격적으로 임하려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혜진 기자가 하나 담당 기자인데 담당 기자가 보는 좀 부진 원인 또 다른 게 있을까요?
저는 뭐 아직 3경기밖에 치르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네. 뭐 이게 부족하다, 뭐 이게 뭐 채워져야 된다 이렇게 좀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또 두 번째 경기였던 이 KT전에서는 좀 퀄리티 스타트로 좋은 모습을 네. 보여주기도 했잖아요. 네네. 다만 개인적으로 좀 우려가 됐던 부분은 네. 이 류현진 선수가 예년과는 좀 다른 비시즌을 보냈잖아요. 네네네. 계약이 늦어지면서 이 스프링 캠프도 2차 뭐 거의 막바지가 다 돼서 합류를 했는데 네. 겨우내 이제 실내에서만 피칭을 하다가 일본 오키나와 캠프에서 처음 이 라이브 피칭 등을 소화를 했습니다. 네. 저는 그런 것들이 시즌 초반에 좀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나 살짝 생각이 드는데요. 네. 지금까지 패턴을 보면 이 69가 넘어갔을 때부터 조금씩 공들이 살짝씩 좀 몰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뭐 그러니까요. 체력적인 측면도 있을 수 있고요. 네. 또 아니면 또 한 바퀴 이상을 돈 만큼 좀 타자들이 조금씩 이 류현진의 공에 좀 적응을 해나간다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스프링 캠프를 완주하지 못했던 점이 조금은 저는 우려스럽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류현진 선수가 지금 보니까 팀에서 유일하게 선발승이 없는데요. 다음 등판 일정은 대충 나왔어요? 일단 뭐 에이스가 한 경기 무너졌다고 해서 네. 아시다시피 뭐 당장 2군으로 보내거나 할 그러진 가능성은 않죠. 네, 거의 맞아요. 없다라고 봅니다. 일단 뭐 정확한 일정이 나온 건 아니지만 로테이션상 다음 등판은 뭐 11일 잠실 두산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뭐 그 승패라는 게 선발 투수의 능력만으로 얻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다만 이 하나 선발진 중에 자신만 승리 없이 그것도 좀 2패를 안고 있다라는 부분은 네. 분명히 신경이 쓰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 류현진 선수의 경우 굉장히 좀 천재적인 부분이 많이 부각이 되긴 하는데 그렇죠. 그만큼 엄청난 노력을 하는 것으로도 유명하거든요. 맞아요. 예. 네, 특히 이제 하나 쪽에 물어보니까 이 구단에서도 놀랄 만큼 정말 꼼꼼하게 전력 분석을 한다고 해요. 맞아요. 예. 본인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비슷한 사례를 정말 뭐 100건 이상 찾아볼 정도로 정말 집요하게 준비를 한다고 하는데요. 네네. 오늘의 어떤 투구를 그냥 지나치진 않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이혜진 기자 지금 빨리 퇴근해야 되는데 저 때문에 이렇게 지금 잡혀 있어 미안하기만 한데요. 하여튼 어여 퇴근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혜진 기자의 분석 들어보셨는데요. 아직 3경기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좀 더 류현진 선수의 등판 모습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느낀 3경기에서 느낀 류현진 선수의 모습, 일단 류현진 선수의 구위가 확실히 예년만 하지 못하다는 점입니다. MCL 팔꿈치 인대 접합 수술 이제 2차례를 받았는데 사실 전문가들은요, 이 한 번의 MCL 수술, 2번의 MCL 수술, 이게 많이 다르다고 합니다. 2번째 MCL 수술 같은 경우에는 많은 구위 저하 사례가 있다는 점을 전문가들은 또 주목하고 있습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린 대로 3번의 경기밖에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경기가 끝난 뒤에 KBO에 류현진의 3경기 구종별 스피드를 체크해달라고 부탁을 했고요. 지금 옆에 보시는 자료를 제 위에 보이는 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왼쪽 위에 보시는 자료가 KBO에서 받은 자료, 그리고 그 옆에가 베이스볼 서번트의 2021년, 2022년 그리고 지난해 류현진 선수의 메이저리그 평균 구속을 담은 것입니다. 지난해와 올해의 평균 구속 차이는 크게 없습니다. 하지만 확실히 직구 등에서 구속이 매년 좀 이렇게 하락하고 있다는 점이 관측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류현진 선수가 메이저리그 때를 보면 이 템파베이전 등에 상당히 약했죠. 빠르게 공략하는 이렇게 나오는 타자들에게 유독 약한 모습을 보였는데 이진 기자의 말처럼 확실히 템포를 빠르게 가져가는 이 타자들에게 오늘 또 약점을 보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에 또 변수가 있다면 뭐 등판이 하루 밀린 점, 또 인조잔지 구장이라는 점. 한 해설위원은 오늘 3개 정도의 타구가 빠르게 이렇게 좀 갔다. 인조단지 영향으로 안타가 됐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런 점도 변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문화일보 야구기자 정세영이었고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영상 자주 올리고 있습니다. 약속을 지킨 정세영 기자입니다. 자,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